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은 생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달립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혹은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는 누군가의 말을 믿고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달리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나를 돌아보고 진지하게 묻지 않는 건가요? 나를 잃어버린 채 자본주의라는 틀 속에 톱니바퀴로만 살다가는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서 뼈아픈 후회만을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이토록 높을까요?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권력, 내가 없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좁은 우물 안에서 그곳이 전부인 양 살지 마십시오. 타인의 시선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뤄왔던 당신의 진짜 꿈을 이제는 깨워야 합니다.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저의 철학도 결국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색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유가 분명해지면 번아웃은 사라집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웃게 할까 고민하는 매 순간이 설렘과 에너지가 됩니다. 살아갈 이유를 아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이 정답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멈춰있는 삶은 이미 죽음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뱀이 고통을 이겨내고 허물을 벗으며 성장하듯 우리도 매일 배우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찾을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잘못된 경쟁 대신 상도를 지키며 함께 상생하는 길을 찾으십시오. 돈에 집착하느라 나를 잊지 마십시오. 나를 알고 변화할 때 비로소 세상도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이유를 찾는 도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문도 석사가이. 아침에 인생의 참된 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각자의 삶은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타인이 설계한 인생을 사느라 지치고 무기력해진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향한 질문입니다.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경지에 이르십시오. 이것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인간의 길이자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신명나는 삶입니다. 이제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처음엔 이것저것 해보며 나의 장단점을 파악해도 좋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면 타인의 시선은 과감히 무시하고 행동하십시오. 지금까지 남의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과감히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며 신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올바르고 정직하게 베풀며 살기에도 인생은 짧습니다.
돈이라는 수단 때문에 당신의 존재라는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오늘 당신으로 살았습니까? 질문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도 내면에 나를 깨워 오늘 하루를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11. 사기를 다스리는 방법. 시고 조기에 주기타, 모기귀, 고선용병자, 피기예기, 격기타귀, 차치기자야. 아침에는 사기가 날카롭고 낮에는 사기가 떨어지고 밤에는 사기가 바닥이라 돌아가 쉬고 싶어진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날카로운 기운을 피하고 늘어져 돌아가 쉬고 싶은 기운을 공격한다. 이것이 사기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아침에는 사기가 날카롭고 낮에는 사기가 떨어지고 밤에는 사기가 바닥이라 돌아가 쉬고 싶어진다. 흔히들 하는 말로 하루 계획은 아침에 있다고 하지 않던가. 밤에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정신이 맑고 힘이 충만하여 그날 계획을 힘차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오전은 그럭저럭 힘찬데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면 나른해진다. 저녁이 가까워지면 어서 귀가하여 쉬고 싶어진다. 아침이라 힘이 나고 점심이라 나른하고 저녁이라 힘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힘이 그만큼 빠지기 때문이다. 전쟁도 마찬가지로 오래 할수록 힘들다는 것을 아침, 낮, 저녁으로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삼화법은 이렇게 말했다. 전쟁은 힘으로 지속하며 사기로 승리한다. 진호는 이렇게 해설했다. 적이 막 왔을 때는 사기가 한창 왕성할 때이니 싸우지 말라. 싸우려고 마음먹고 왔으니 처음에는 오죽이나 기세 등등 하겠는가. 그러니 그런 적과는 당장 대결하지 말고 일단 좀 참고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것이다. 맹씨는 이렇게 해설했다. 아침의 기운이란 처음 왔을 때의 사기이다. 점심의 기운이란 두 번째 북소리 때의 사기이다. 저녁의 기운이란 기력이 쇠했을 때의 사기이다. 이는 곧 아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이다. 첫 번째 북소리에 힘을 내고 두 번째 북소리에 힘이 떨어지고 세 번째 북소리에 힘이 빠진다. 메오시는 이렇게 해설했다. 아침이란 시작을 말한다. 점심이란 중간을 말한다. 저녁이란 끝날 때를 말한다. 출전하면 처음에는 예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태해지고 급기야 그만두고 돌아가고 싶어진다. 그러므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침, 점심, 저녁은 하루의 시간대가 아니라 세 단계의 사기 변화를 비유한 것이다. 처음에는 사기가 충전하겠지만 점차 기운이 빠지면서 투지 맞아 떨어지면 그때가 공격할 적기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날카로운 기운을 피하고 늘어져 돌아가 쉬고 싶은 기운을 공격한다. 이것이 사기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용병술에 능한 자는 적이 처음 막 당도했을 때의 예봉을 피하고 기세가 꺾여 늘어지거나 이제 그만두었으면 하는 기운이 보일 때 공격하여 승리한다. 이렇게 하는 게 사기를 다스리는 방법인 것이다. 이세민이 왕세충을 토벌할 때 일이다. 두건덕은 왕세충이 패하면 정립의 국면이 깨지면서 자기도 위험해진다고 여겨 지원군을 이끌고 달려왔다. 두건덕은 사수의 동쪽 면리에 걸쳐 진을 쳤는데 기세가 강성했다. 이세민이 높은 곳에 올라 살피고는 장교들에게 말했다. 적이 험한 지형에 의지하여 떠들고 있는데 이는 군기가 엉망이라는 뜻이다. 성벽 가까이에 진을 쳤는데 이는 우리를 깔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병력을 누르고 움직이지 않는다. 적이 진을 오래 치고 있으면
병졸은 피곤해지고 허기질 것이니 물러서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일단 물러서는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출격하여 한 방에 끝낼 수 있다. 두건덕이 아침 6시부터 정오까지 진을 치고 대열을 정렬했다. 병졸이 힘들고 허기져서 하나둘 땅에 앉기 시작했다. 목이 타는지 서로 물을 마시려고 왁자지껄했다. 이세민이 말했다. 칠 때가 되었다. 출격하여 한 방에 두건덕을 생포했다. 두건덕이 묶인 채 이세민 앞으로 끌려왔다. 이세민이 물었다. 내가 왕세충을 토벌하는데 자네랑 무슨 상관인가? 불원천리 달려온 것은 무슨 뜻인가? 두건덕이 대답했다. 저를 잡으러 멀리 오실까봐 제가 알아서 찾아온 것입니다. 사귀고 뭐고 간에 기운이 다 빠져 그냥 납작 엎드린 꼴이다. 전쟁은 힘으로 지속하며 사기로 승리한다고 했다. 그런데 힘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기도 항상 충만할 수 없다. 그러니 사기를 다스려서 패기만만한 아침의 기운처럼 날카로운 기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개인뿐 아니라 팀이나 조직, 그리고 범위를 넓혀 국가 차원에서도 무척 중요한 일이 된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알 수 있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딜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목숨을 걸다시피 열심히 일을 한다. 이것이 바로 아침의 기운이고 날카로운 기세이다. 10년, 20년을 일했다. 이제 재무적으로도 압박이 덜하거나 안정되어 간다. 그 사이에 가정도 꾸리고 나름 삶을 즐기고 있다. 이럴 때 자신의 인식이나 능력, 그리고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또한 그 새로운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찾지 못하면 타성이 생긴다. 이른바 구조개혁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하면 타성에 젖어 늘어진다는 뜻이다. 그런 타성이 축적되면서 시간이 흐르면 저녁의 기운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생기를 잃어 무기력해진다. 이제 그런 사람이나 조직은 도태되는 것이다. 두렵고 조심스럽지 않은가? 자신의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면서 날카로운 기세를 줄곧 유지한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인가 말이다. 나이가 들면 연륜이나 관록은 쌓이지만 정력은 젊은이를 따라갈 수 없다. 그러니 현장에서 살아남아 정력을 집중하여 현실 감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구조개혁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여 본인의 꿈과 희망을 이루고 아울러 남의 꿈과 희망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참으로 보람차고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다. 수시로 사기를 다스리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본인의 사기는 물론이고 조직의 사기도 다스리려고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사기까지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야 전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일단은 최선이다. 자기 자신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주제에 노상 남의 약점만 들추려고 해서야 무슨 일이 되겠는가? 무엇이든 꾸준히 오래 지속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끊임없이 단련하고 배우고 익히며 깨닫고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사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오래 지속할 힘이 생깁니다. 나의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지니까요. 나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내가 원하던 꿈을 이루고 해나갈 때 비로소 행복이 찾아옵니다. 막연한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의 지식으로 성장한다면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삶의 희망을 느끼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인간은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누군가 시선에 의해 막연한 삶을 산다면 죽은 삶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연 무기력과 우울증, 삶의 회의감마저 들게 됩니다. 사기 저하가 아니라 번아웃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진정한 삶을 찾아야 합니다. 망설임과 고민은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모든 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를 발견하고 깨달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향을 찾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를 보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